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을 통해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지,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 투자의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투자할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주변의 호재들, 그러니까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오는지, 어디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는지, 어느 정도의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서도 도로가 어디에 개설되고 확장되는지를 눈여겨봅니다. 도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곧 이동량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그곳의 먹거리들이 더불어 많아진다는 뜻이겠죠. 또한 도로와 함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요소 중에 하나는 철도입니다. 철도 노선이 지나간다고 발표가 되면 그 주변 아파트들의 값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가 있죠. 사실 철도가 개통된다고 하는 곳은 대부분 도심이기에 토지를 투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역세권 주변은 유동성이 좋은 만큼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먹거리들이 있기에 여전히 인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영상으로 올려드린 신안산선에 이어서 신분당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분당선은 주요한 업무 지구들과 직결되는 노선으로 현재는 수원 광교에서 서울 강남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양재와 강남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황금 노선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 신분당선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강남이나 양재, 판교 등 주요 업무지구 혹은 교통의 요지로 이동할 수 있는 환승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양질의 일자리로 인해 접근성이 아주 좋아진다는 것이죠. 신분당선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연장 노선인데요. 용산 연장, 호매실 연장, 봉담 연장, 그리고 서북구 연장 노선까지 지금 개통을 앞두고 있는 연장선부터 아직 예타조차도 통과를 하지 못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과 관련된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연장 노선들에 대한 소식을 보면요, 먼저 서울권인 용산으로 연장이 되는 노선입니다. 이 연장 노선은 강남까지 연결된 신분당선을 용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1차는 강남, 신노년, 노년을 지나 신사까지 이어지고 2차는 신사에서 동빙고,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용산까지 이어집니다. 1차 연장 노선은 현재 공사 중으로 올해 5월에 개통할 예정이고요. 2차 연장 노선은 2019년 공사를 시작했지만 용산에 위치한 용산 미군 기지의 반환 문제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2025년에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2027년쯤으로 미뤄진 상태여서 많이 답답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행히도 최근 기사를 보면 신사에서 용산역 구간 사업이 곧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동빙고역이 미군 수송부 부지 안에 들어설 예정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인데, 동빙고역의 위치를 부지 밖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사업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기에 막혀있던 사업이 점차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연장 노선 중에서 특히 신노년역은 서울을 동서로 가로질러 가서 또 다른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9호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도를 보면 강남권에서 현재 강남역, 신노년역, 노년역, 신사역은 지하철 노선이 가로로 짜여져 있어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각 역들로는 한 번에 갈 수가 없었고 환승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 이 역들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남 안에서의 접근성이 더욱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강남과 더불어 주요 지역의 호재들을 좀 살펴보면요,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경부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서울 전체의 효율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또한 신노년역과 노년역 주변으로는 아주 낙후된 빌라촌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용산입니다. 서울시는 유엔사 부지에 복합개발 사업 계획 건축안을 통과시켰고요.
당군 일의 최대 부동산 개발 사업이라고 불렸던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이 있었죠. 과거 오세훈 시장의 임기 시절에 사업비 31조 원에 달하는 용산 정비창 마스터 플랜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게 되었고 이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이 다시 서울시장이 되면서 용산 정비창 마스터 플랜이 다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판교는 자족 복합 도시입니다. 판교 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순위를 다투는 IT, 게임, 기업들이 있는 곳으로 가장 성공한 신도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남은 1990년도 분당 신도시를 시작으로 판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까지 들어서면서 지역 전체가 신도시가 되어가는 굉장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핵심 지역들부터 대도시인 수원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을 연장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몇 가지 더 존재합니다. 수원 호매실 연장 노선은 현재 수원 광교까지 연결되고 있는 신분당선이 수원에서 가장 외진 곳인 호매실까지 연장되는 노선인데요. 광교중앙역, 월드컵 경기장, 동수원, 화서 그리고 호매실까지 연결됩니다. 여기서 1호선 전철이 화서역에서 신분당선을 만나게 되면서 화서역과 호매실의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노선이 개통이 되면 수원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이용할 때보다 약 40분 정도가 단축된다고 합니다. 호매실은 외진 곳이기 때문에 비교적 대중교통이 부족했는데 신분당선의 확정으로 인해 편리성과 접근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되었고 이 연장 노선은 2023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또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여기에 더해 봉담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나왔는데요. 호매실에서 봉담까지 연장 노선이 작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포함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타를 통과하여 확정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수원시, 경기도와 사전 타당성과 관련하여 협의를 예정 중이고 화성시에서는 신분당선의 봉담을 연장하는 노선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신분당선 연장 노선들 중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서북부 연장안입니다. 이 연장 노선은 용산에서 서울역을 지나 은평 뉴타운을 거쳐 삼성까지 연결하는 노선 연장안인데요. 여기서 서울역에서 독바이까지는 GTX A 노선을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GTX A와 노선을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부분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선로를 별도로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성이 그전과는 다르게 꽤나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북부 연장안은 2021년 4차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다시 올해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올해 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노선이 연장되면 일산에서 서울 핵심지까지 빠른 시간 내에 도달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특히 고양시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철도 노선 중에서 황금 노선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은 신분당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철도역 하나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 만큼 이러한 정보에 귀 기울이고 눈여겨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고 공부하다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의 대상에 꼭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분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소망을 이루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